자, 수학 공부의 정도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치, 좀 잔인한 말로 재수할 때는 사실 스타트가 같진 않더라고. 내가 애들을 이렇게 지도해 보면은 누구는 1, 2등급으로 재수를 시작하는데 누구는 4, 5, 6등급으로 재수를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수학 학습법은 거의 이제 개별적으로 사실 상담이 들어가죠. 그리고 아마 선생님 담임반 애들은 저랑 거의 다 상담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 거의 상담을 하잖아. 그런 거는 이제 좀 개별적인 상담이고, 좀 이번 시간에는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우리가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의 정도라고 했으니까 정도는 그냥 사실 무슨 길이야? 바른 길이야, 바른 길.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입구까지 갈 때 꼭 바른 길로 가나? 좀 돌아가도 상관은 없잖아. 그치? 네,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근데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그리고 편하게 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 수업은 개념 수업 듣고 복습하고 문제풀이 수업 듣고 복습하고 그렇게 이제 네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개념 수업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상황은 이해와 필기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냐면은 보통 친구들이 혼자 기본서를 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혼자 이제 기본서 보거나 인강을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모르는 것들이 생겨. 그리고 사실 기본서 읽어보라고 하면 잘 안 읽거든,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수학 수업 시간의 개념 수업에서는 가장 핵심은 최대한 선생님들의 사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항상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이해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너희들을 이해시켜 주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사고로 내가 뉴턴이나 라이프니치 또는 오일러가 돼서 어떤 문제를 또는 어떤 개념을 이해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먼저 이해한 사람들이 이런 사고 방식으로 이해한 거잖아. 라는 수업을 듣는 거죠. 근데 왜 필기를 해야 될까? 사실 수업을 듣고 보통 인강 들을 때 자세가 이러잖아. 팔짱 끼고. 그러니까 그치? 팔짱 끼고 이렇게 듣다가 다 이해가 돼. 그리고 막상 자기가 문제를 풀거나 개념을 떠올리려고 할 때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 지나면은 뭐 거의 뭐 한 30%밖에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까먹지 않으려고 뭐 하는 거야? 필기하고 정리하는 거지. 맞죠? 어이고. 그래서 이해하고 필기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주말 복습이든 월말 복습이든 아니면 일일 복습이든 여러분들은 개념 수업에 대한 복습을 할 거야. 맞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선생님 생각에는 개념 복습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때까지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저기 이제 좀 있으면 너무 여기가 더워서 꺼진다라는 표시야.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은 자기는 개념 공부는 다 했대. 근데 막상 문제를 풀 때 개념을 못 떠올려. 왜? 남들이 이해시켜 준 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려. 맞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무리수의 연산이라든지 맞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왜 루트 6이야? 그 최근 들어서 고민해 본 사람은 없잖아. 그냥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그냥 루트 6이야. 맞죠?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니까 내게 되고 문제 안에서 그런 연산들이나 그런 개념들이 요구될 때는 뭐 하는 거야? 내가 풀어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지.
맞죠? 근데 새롭게 배운 사실이나 또 새롭게 배운 개념들 같은 경우는 내게 아닌 경우들이 많잖아. 왜? 그냥 이해만 했으니까. 그러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누적 복습하시는 게 사실은 개념은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수투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시작은 함수의 극한부터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미분 정도 이제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새로운 미분을 배우더라도 복습은 어디서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아? 개념 복습은. 함수의 극한 처음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너무 지겨운 거야. 딱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때부터는 안 해도 돼. 뭐 물론 월말 복습할 때는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서울대 간 학생의 필기 노트예요. 개념 필기 노트인데 혹시 당직이나 일괄질이 끊으셔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러 오실 때 선생님 서울대 학생 그 필기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전체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 부분만 스캔을 떴는데 이 학생은 정확히 얘기하면 요 필기는 주말에 했대. 그러니까 주말에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매일 수업을 듣잖아. 그러면은 자기는 연습장에다가 최대한 외우려고 반복적으로 썼대. 그리고 주말에 안 보고 정리하려고 노력했대. 근데 가끔씩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은 보고 또 쓰고. 그리고 쓰다 보면은 선생님,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너희들이 그냥 눈으로 보면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막상 쓰다 보면은 모르는 것들이 생겨. 그럼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다시 그 다음 주에 질문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 좀 크게 보여드리려고 샷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배운 대로 배운 거. 사실은 얘가 만든 필기는 아니겠지. 누가 만든 필기야? 선생님들이 만든 필기겠지. 너희들의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그 필기의 부분을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요 필기는 월말에 쓴 필기야. 내가 이 학생한테 너 월말에 왜 또 필기 노트 하나를 더 만들었니? 라고 얘기했더니 이거는 아까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주말에 쓴 필기고요. 노트고 필기 노트 개념 노트고 이거는 월말에 쓴 노트인데 한쪽은 다시 쓰고 한쪽은 이렇게 비워놨어. 그래서 내가 얘한테 왜 이렇게 해놨니? 라고 했더니 어차피 뭐 2학기 때나 계속 우리는 개념을 배워갈 거잖아요. 근데 수학의 개념은 1학기 개념, 2학기 개념, 3학기 개념이 막 달라지나? 그러진 않잖아. 어차피 똑같은 것들을 할 건데 혹시 추가되는 내용이나 내가 문제 풀다가 사용하는 개념이 추가적으로 있으면은 옆에다 써놓으려고 비워놨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은 이제 중대 간호학과 간 학생 필기 노트인데 그 학생 노트 중에 내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 부분이야. 이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학원에서는 워크북도 있었고 수특도 부교재로 썼는데요. 워크북 오답 노트예요. 워크북 오답 노트랑 수특 오답 노트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져 있어. F'2-G'2는 차로 읽고 F'2 곱하기 G'2는 곱으로 읽어서 합차 공식 사용하자 이렇게 써져 있어.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의 오답 노트인지 너희들은 알겠니? 모르지. 얘만 알아. 자기가 써놨으니까. 근데 보통 아이들은 오답 노트 만들려면 어떻게 해? 문제를 정성스럽게 다시 써요. 맞죠? 그리고 선생님 문제풀이를 똑같이 써. 그게 오답 노트 만드는 거래. 아니야. 어차피 안 볼 거잖아. 니네 오답 노트 수없이 만들어 봤잖아. 그리고 다시 안 보잖아. 근데 얘는 개념 필기 그 단원 끝자락에 항상 이런 걸 써놔. 6번 개수 묻기. 뭐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문제 틀린 이유를 써놓은 거야. 맞죠? 그리고 이 개념 필기를 보다가 이 글들을 보면서 뭐 하는 거야? 그 틀린 문제를 다시 복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한 번 실수한 것은 계속 실수할 염려가 크잖아.
아, 영단어도 마찬가지잖아. 한 번 안 헤어지는 영단어는 어때? 계속 안 헤어져. 그러니까 자기가 못했던 행위들 있지. 그 못했던 행위들을 다시 하지 않으려고 그 포인트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데일리 리포트 검사할 때 보통 아이들이 문제풀이 수업 있잖아. 문제풀이 수업은 데일리 리포트 쓸 게 없다고 막 그러더라고. 사실 이런 거 쓰시면 좋아요. 자기가 실수한 이유들. 뭐 여기 밑에 보면은 2차식에서 인수분해가 막혔을 때 포기하지 말고 근해 공식 이용하자. 딱 어떤 문제를 풀다가 2차식에 인수분해가 안 됐잖아. 그리고 포기했던 거야, 자기가. 근해 공식을 썼으면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맞죠? 그러니까 이러한 실수를 안 하려고 개념 노트나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맞죠? 근데 이제 뭐 이거 얘기하다가 문제풀이 얘기도 했는데, 그럼 수업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수업을 들을 때는 사실은 어떤 태도로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보통 문제풀이 수업의 핵심은 거의 초반에 다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이렇게 써놨지? 초집중. 맞죠?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상담할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 선생님, 제가 개념은 기본서 한 3회독은 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잘 안 풀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첫째가 기본이 제대로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문제만 푼 경우. 근데 대부분 두 번째 어떤 경우가 맞냐면은 문제가 만들어지는 모듈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어떤 모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수학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를 할 때는 문제를 아예 그냥 안 읽고 야 일단 이렇게 써볼까? 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맞죠? 야 일단 이거 야 미분 단원이지? 일단 미분 한번 해보고 시작해볼까?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수학 선생님이 어디 있어? 문제에서 어떤 문장에 어떤 근거로 어떤 조건에 어떤 근거로 우리가 이게 나오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즉, 그 각각의 문제 안에서의 근거들을 가지고 풀이 과정을 만들어내는 모듈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문제풀이 수업은 왜 귀하냐? 문제의 모듈을 배우는 진짜 귀한 시간이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선생님처럼 문제 읽었더니 풀려요.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걸 못 느껴. 안타깝게도. 왜? 보통 야 이제 13번 풀자라고 하면은 첫째 앞에 거 아직 정리가 덜 끝나서 그거 하고 있는 애거나 다음 이제 하기 싫은데 하고 넘기고 아직 선생님의 판서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문제를 읽고 있을 때 판서가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그냥 딴 생각 잠깐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풀이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야. 문제 읽을 때 진짜 집중을 하시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는지는 거의 처음에 한 8, 90%가 끝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문제풀이 복습을 하실 때는 자 예제를 두 개를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잘못된 복습법이야. 그러니까 안 보일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함수 fx가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하다. 1보다 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1,f1과 a,fa 사이의 거리가 a제곱 마이너스 1일 때 f'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2012년 6평 평가원 문제인데 보통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 이걸 읽고 이 문제는 어떤 근거로 이 식이 나와야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판서를 해주셨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아이들 잘못된 복습법 이걸 보지도 않아. 가려 또는 선생님 문제풀이 할 때 뭐도 안 해. 필기도 안 해. 그냥 이렇게 보고 이해해. 그리고 복습한다 치고 다시
심지어는 문제조차 읽지 않고 이걸 그냥 따라 이런 걸 풀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다니까 애들이 가려놓고 여기 가려놓고 복습한다고 문제 안 읽고 막 기억력으로 풀고 있어. 아까 무슨 식 썼지? 그러다가 중간에 막히면 이해가 안 되네? 막 하고 포기하고. 근데 제대로 된 복습법은 이거예요. 문제풀이 복습법. 다시 문제를 꼭 읽으셔야 돼. 그리고 이것도 하나 빼먹었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함수 fx. 야, 이 멘트 때문에 무슨 조건이 나와? 아직 미분 수업은 아니에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함수 fx. 무슨 조건 나와? f'x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면 그 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듈이라고. 그 다음에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미분 가능하면 뭐이고 연속인 거고 미분 계수가 뭐 하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이걸 뽑아내는 거야. 1보다 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1,f1과 a 사이의 거리가 a제곱 마이너스 1이지. 멘트가 뭐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근데 니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알아? 알면 끝. 모르면 정리.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얘는 아니까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썼구나. 이렇게 체크한 거지. 자, 그때 f'1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이거지. 1,f1과 a,fa 사이의 거리가 a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멘트 때문에 뭐 쓴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a제곱 마이너스 1이다. 루트 생략해서 이 식 나왔겠죠. 맞죠? 그리고 그 다음 줄이 핵심이야. 이 식이 나왔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f'1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미적분하신 분들은 이거 합성함수 미분법으로도 풀 수 있겠지만 이건 수투 문제야. 알겠죠? 문이과 공통 문제라고. 합성함수 문제가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돼? f'1은 뭐예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f1이지. 맞죠?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써져 있는데 미분계수의 극한 모양은 문자보다 뭐가 중요한 거야? 모양이 중요하다. 얘가 이렇게 별딱지 써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내려서 정리한 이유는 누구 만들기 위해서? 미분계수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묻고 있는 문제였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복습을 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f'1의 제곱은 3이고 f'1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그치? 증가하니까 양수만 써준 거지. 됐어요? 갑자기 수업 시간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는 뭘 복습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사고의 과정을 복습하고 있는 거야. 이 문제가 만들어지는 모듈과 사고의 과정을 복습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 이 빨간색으로 쓴 것들은 다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신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야. 재수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문제는 절대 수능에 다시 나오진 않아. 니네가 안 본 것도 안 나오고 본 것도 안 나와. 왜? 수능은 그때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맞죠? 그리고 웬만해서 그 평가원에서 웬만하면은 인강 선생님들 문제들, 그 다음 메이저 학원들, 학원 교재들 다 검사해요. 왜? 똑같은 거 나오면 돼, 안 돼?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다 검토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똑같은 건 안 나와. 물론 2점짜리, 3점짜리는 기출문제와 비슷한 유형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유형들은 2점짜리, 3점짜리 나오지. 근데 2점짜리, 3점짜리 다 맞힌다라고 해도 48점밖에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의 목표가 1등급이라고 한다면은 맞죠? 4점짜리 처음 보는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를 최초로 푼 애와 못 푼 아이들이 갈라지겠지. 그럼 어떤 것을 대비한 아이들은 이 문제, 처음 본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어떻게 공부했던 애들은 고생만 했을 거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맞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과 문제가 만들어진 모듈. 그 개념을 문제에서 풀 수 있는 그 모듈. 알겠습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공부한 아이들이 결국은 수능 수학에서 성공하더라고. 그러니까 재수생들 오래 가르쳐 보면은 느끼는 안타까운 아이들 가끔 있어요. 진짜 문제 양으로 모든 걸 끝내려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사실 교육청은 되게 잘 나와. 교육청 강좌들이 있어. 자기가 뭐 기출문제 모음집 있잖아. 뭐 자이, 마풀, 마더텅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네다섯 번 풀어서 기출문제 강타, 아니 그러니까 강좌. 그 교육청 딱 나오면 무조건 1등급. 근데 막상 모의고 그 평가원 모의고사랑 수능에서는 3, 4등급. 그런 애들 꽤 많아.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야? 말 그대로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야. 눈에 익숙하고 비슷한 유형 나오면 겁나 잘 풀어요. 근데 처음 보는 문제 나오면 못 풀어. 왜? 이런 식으로 한 문제를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끝났어. 빨리 끝내줄게, 알겠지?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 지금 상황에 따라서 상담은 아마 받으셔야 돼. 그리고 뭐 수학 선생님들한테 왜냐면 뭐 학원에서 하고 있는 수업들은 항상 내가 정규 수업은 뭐라고 그랬어? 정규 수업은 노멀, 레귤러. 이 시기에 이만큼은 알아야 돼라는 수업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재수종합반에 있는 수학 선생님들은 아무리 쉬워도 수능에 나오는 건 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어려워도 수능에 나오는 건 해줄 수밖에 없어. 맞지? 뭐 내신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각각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양들은 정해져 있다고. 그걸 하고 있는 게 정규 수업이야. 맞아?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거를 쫓아가기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수준보다 조금 쉽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은 각각 선생님들하고 상담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더 무엇인가를 하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알겠어요? 근데 정규 수업에서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 맞죠? 이것들은 최소한 무조건 100% 알고 넘어가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 그 이상으로도 나올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수학학습법은 여기서 마칠게요.